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한번 더 찍어드리는데, 일단,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담가남 관련돼서 조금 인수한 물질이 있죠. 그거 잠깐만 좀 확인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담가맘 혁신 신약 물질 도입을 한다. 내년 신약 허가 추진한다라는 내용인데, 릴레이사와 RLY4008 글로벌 판권 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 내 후보 물질을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독점 라이센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총 규모는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 5억 달러, 5억 불이면 얼마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억, 7조? 아, 저 5억 정정하겠습니다. 7천. 7천억 규모죠. 7천억 규모. 7천억 규모의 조금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다는데 한 번에 뭐 7천억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 계약 조건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이쪽은 안 나와 있네요. 좀 더 제가 계약 조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혁신 신약으로 지정받았다. FDA는 올해 초 릴레이의 이상 임상 데이터를 검토한 후 유래 단간암 치료제로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라는 내용이요. 결과적으로 혁신 신약은 임상 2상까지만 좀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 관련돼서 490명이나 일단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490명 3상이나 다름없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요거를 HLB가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레바는 내년 상반기 중 FDA와 프리 NDA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신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HLB 관계자는 FDA는 RLY4008을 FGFR2 변이로 발생한 다른 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며 해당 임상에서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경우 FGFR2 유래 모든 고형암에 대해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는 암종 불문 치료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거에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이 사실 키트로다랑 굉장히 조금 비슷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키트로다랑 비슷한 건데 왜냐면 키트로다 적응증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일단은 솔직히 호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지금 돈이 많이 없을 텐데 이거를 인수해서 뭘 하겠다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보면 야,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임상을 또 해가지고 대박 내겠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미 이상이 끝난 거를 완료해가지고 그죠? 이미 이상이 끝난 약물을 가지고 와서 엘레바에서 그냥 승인만 넣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굳이 이런 짓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릴레이는 지네가 하면 되잖아요. 승인 신청하는 거는 지네가 하면 되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릴레이보다 큰 회사가 엘레바 테라피틱스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니고 리보세란이 다음에 어떠한 재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만한 좀 내용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도와드려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제대로 파악하려고 말씀드리니까 기사 몇 개만 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보면은 자, 단감한 물질 여기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자, RLY 관련된 4008은 혁신신약 지정을 받았기에 우선 심사 6개월이 대상이 된다. 희귀의약품으로도 지정돼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른 431만 달러의 기준도 면제받는다. FDA는 이 변이로 발생한 다른 암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을 확대할 것으로 주문했다. 해당 임상에서 약의 유효성을 입증할 경우 유래 모든 고형암 환자에 대해 치료제로 처방할 수 있는 암종 불문 치료제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글로벌 블록버스터죠. 암종 불문 치료제는 종양의 발생 부위와 관계없이 특정 바이오마커 존재를 기반으로 FDA가 치료제로 인정해주는 암 치료의 새로운 영역이다. 지난 2017년 머크의 키트로다가 최초로 승인받았다라는 내용이고 글로벌 임상 이상에서
FGFR2 유래 간내 관한 환자군과 위암, 췌장암, 두경부암 등 기타 고형암 환자군 모두 높은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라는 내용이요. 자, 간내 단간암의 경우 4008의 객관적 반응률은 57%, 약물을 투여했을 때 100명 중에 1000명 중으로 따지면 579명이 반응했다라는 거고, 에스모 2022 발표 기준으로겠네요. 기존 허가받은 치료제들의 36%, 42%보다 월등히 높았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이 객관적 반응률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36명, 100명 중에 36명에서 42명이 나오는데 얘네 거는 57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도 기존 허가 약물의 치명적 약점인 고인산 혈증과 설사도 각각 절반 이로 도출돼 큰 차별성을 보였다. 간내 담감암은 미국에서만 매년 8천억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5년 생존율이 20%대에 머물 정도로 예후가 나쁜 암으로 꼽힌다. FGFR2 유래 담감암은 현재 허가받은 치료제가 소수에 불과하다. HLB는 이 해당 치료제들의 임상 결과 대비 약효와 안정성을 보여 신약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 기대했다. HLB는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4008을 확보하여 리보세라닙의 추가 적응증 확장과 동시에 단간암을 비롯한 유래암에도 계속 적응증을 확장한 투트랙 전략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자, 한용의 HLB 그룹 CTO는 단간암 치료제에서 신약 허가 절차를 바로 추진할 수 있는 항암제이며 리보세라닙과 병용요법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2025년 리보세라닙의 간암 신약 허가에 이어 NDA 진행을 통해 HLB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헬스 기업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의문은 왜 릴레이가 다 끝난 임상의 약물을 HLB한테 팔았냐 이거예요.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이거를 쟤네 임상까지 다 완료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왜 HLB한테 팔았지? 엘레바 테라피틱스한테? 이렇게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좋게 포장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리보세라닙이 지금 리보캄넬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BMS의 옵디보 여보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큰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닙과 어떤 부분 여기서 다시 릴레이 그쵸? 요거 병용 임상까지 진행을 해서 더욱더 좋은 간암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좀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지금 보면은 계약 규모는 최대 5억 달러로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 7,500만 달러를 포함한다. 자, 글로벌 매출로 로열티는 두 자릿수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인데요. 7,500만 달러라고 했을 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약 한번 해보면 7,500만 그죠?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1,400을 하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계약금 일단 1000억을 줬다라는 거죠. 그죠? 개발 마일스톤 계약금이 1000억은 아니겠네요. 정확한 거 봐야겠지만 개발 마일스톤이겠네요. 그럼 요거는 일단은 계약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 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 요 부분을 보면 HLB 관계자는 간암과 단감암 모두 소화기암이라는 점에서 릴레이사는 간암 시간을 허가를 앞둔 엘레바가 최적의 파트너를 생각해서 먼저 제안해 왔다며 향후 두 암종에 대한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고 특히 리보세라닙과 4008 병용임상 연구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HLB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딜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어쨌건 릴레이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모든 임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허가 신청해 라고 대신 우리 돈 줘.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릴레이라는 애들이 어쨌건 상장사거든요. 상장사.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주가가 어떻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지 주가가 우향하고 있는지 우하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릴레이 테라피틱스 얘네요. 자 보면 주가 꼬라지가 이러네요. 그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한창 64달러였던 회사의 주가가 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시장은 확실해요. 미국 시장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해요? 회사 가치 대비 주가의 상승률, 하락률이 확실합니다. 릴레이 테라피utics의 현재 주가 방향을 봤을 때는 가치가 형편없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차트만 봤을 때. 하지만 저는 HLB 주가가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뭐다? HLB의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게 제 핵심적인 영상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료들을 끌고 와서 주가를 부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라갔을 때 우린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일단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HLB라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얘네들은요, 일정을 만들어 놔요. 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일정의 주가를 어떻게 움직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IR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추가적으로 진양곤 회장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99% 승인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멘트를 통해서 많은 개인들을 태웠죠. HLB에. 그리고 하한가 두 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FDA에서 강력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으로 뭐가 있어요? CMC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CMC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뻔한 재료로 주가를 어떻게 올리냐라고 하는데 HLB는 그 뻔한 재료로 주가를 올립니다. 그리고 뻔한 재료로 주가를 내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릴레이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주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어때요? 이 주가의 방향성이 회사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을 합니다. 현재 릴레이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가치는요. 현재 구간만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확실하게 제대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가 40% 빠졌는데 요거에 대한 이슈도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또 나중에 텔레그램 방에 왜 빠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HLB에 대해서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가는 올라가지만 매도에 대한 관점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HLB 내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CMC 관련 내용 나면서 정고점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 구간 자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HLB를 58,000원에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매수타점을 좀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6.3만원 구간에서도 HL 매수타점 잡아드렸습니다. 많은 매수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초반에. 제가 거의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된 내용들. 그죠? 비모 인스펙션 관련된 내용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이면 진행이 모두가 완료된다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료로 주가를 올릴 것이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29%까지 주가를 올려놨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 12월 지금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서 물량을 엑시트할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12월 중순부터는 적어도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재료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실
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정말 많아요. 릴레이 테라피틱스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리보세라닙과 릴레이 테라피틱스의 병용 임상까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 분들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 대응을 한번 해보실 분들 있으면요.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딱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원 자체는 1800명 정도 있고 1880명 정도 있고요. 사실상 인원을 많이 받고 있진 않아요. 이미 다 들어오실 분들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HLB 분명히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HLB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설명창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꼭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주식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정말 줄 때 잘 먹어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거고 저도 HLB 지금 2년 넘게 찍고 있지만 항상 올라갈 때마다 욕심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억을 다 하시죠?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미국의 생물보험법이 곧 통과가 돼요. 제가 HLB 3월 26일과 그 다음에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2분의 1 매타점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말씀드렸고 대화제약 대봉원에서 급등을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물보험법 관련주는요. 일단 HLB를 보유하고 가시되 제가 분명하게 매타점 잡아드린다고 했죠. 이때 매도를 하고 다가 아니야. 3분의 1이나 2분의 1 매도를 하고 이 생물보험법 한번 꼭 잡아보세요. 대화제약 대봉LS 3배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텔레그램방 그때 없었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히든 종목 추천드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이 히든 종목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IRA 법안이 뭐요?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입니다. 생물보험법 뭐요?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입니다. 중국의 원자재와 장비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뭐가 올랐어요? 리튬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금양 50배, 하이드로리튬 40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원자재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물보안법은요.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원료의약품 쪽에서 폭등이 나올 수 있고 CDM에서 폭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중국을 때려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는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생물보험법 통과 이후에 바이오의 엄청난 상승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뭐 제2의 금양, 제2의 하이드로리튬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 차트 보는 기본적인 기법들, 세력주를 읽어내는 기법들까지 공유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하자면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과 기법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 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